네, 여러분 그 신사동 어차피 탈 때 다 그런 거 찍지 않느냐 무슨 문제가 되느냐 이런 얘기 하시는 뭐 이렇게 또 진지하게 가실 겁니까 여러분? 웃자고 한 얘기죠. 자 그리고 요 얘기는 웃자고 한 얘기가 아니라 진짜 진지한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자율주행 택시가 됐든 로봇 택시가 됐든 혹은 뭐 전기차가 됐든 아니면 내연기관 차든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맞습니다. 바로 틴팅, 썬팅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비오스 썬팅. 썬팅 필름을 무엇으로 선택하느냐에 따라 여러분 차의 품격이 달라집니다. 그냥 셀로판지를 붙이느냐 아니면 이비오스 썬팅지로 썬팅을 하느냐에 따라서 프리미엄 글로벌 필름 브랜드 이비오스 나노 코팅 기술로 높은 내구성 여러분 차가 30년 될 때까지도 거의 벗겨질 일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이비오스는요. 원자번호 41번 나이오뷴, 니오뷴이라고 하는데 요 소재를 사용해 갖고 다른 일반 썬팅 필름지와는 차원이 다른 만족감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항상 썬팅 하실 때는 이비오스로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비오스 썬팅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박병창 이사님 한번 모셔볼까요?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미국 시장 살짝 터치하고 우리 시장 이야기 한번 가볼까요? 예, 지난주가 4월의 첫째 주였습니다. 4월 들어서 지난 1분기에 굉장히 시장이 좋았습니다. 네. 미국은 5개월 연속 상승을 했고요. 그래서 4월 첫째 주에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 시장도 그렇고 하락을 했습니다. 조정 하락이라고 보는 수준까지이지만 전체적으로 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우는 2.2% 주간으로 나스닥 0.8%, S&P 500 0.95% 하락을 했는데요. 주중에 내내 좀 좋지 않다가 지난주 금요일 날 반등을 했어요. 다우가 0.8, 나스닥이 1.24, S&P 500 1.11. 보시면 나스닥이 주간으로 0.80% 하락했잖아요. 근데 금요일 날 1.24% 상승을 했으니까 네. 주중에 계속 약세였다가 금요일 날 반등으로 주간으로 낙폭을 줄였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금요일 날 어떤 것이 반등을 했느냐? 맨 밑에 보시면은 제가 주간으로는 이걸 안 써오는데 이번에 좀 독특해서 써왔습니다. 네. 아마존이 2.8%, 메타가 3.2%, 넷플릭스가 3% 이렇게 전체적으로 빅테크에 있는 플랫폼 회사들이 상승을 하면서 이들이 다 신고가 근처에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맨날 보는 게 AI 반도체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테슬라 얘기하고 애플 얘기하고 그런데 예. 은근슬쩍 이들 종목은 빠지지도 않고 신고가에 다 있습니다. 얘들 종목은. 저한테 얘기도 안 하고. 얘네들은. 그래서 얘들이 또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을 하면서 네. 전체 시장을 올렸고요. 또 하나는 그동안에 매물을 좀 맞았던 반도체 종목들이 일부 종목들이 지난주 금요일날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이 1.2%로 반등하면서 낙폭을 줄였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전체적으로 주간으로 하락의 요인은 중동 전쟁 우려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뉴스 네. 가져왔고요. 고용지표 호조 또는 경기지표 호조로 인해서 국제 수익률이 올라가면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후퇴했다. 그런 가운데 연준위원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매파적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금리 인하 없을 수도 있다. 또는 금리 인상해야 된다. 이대로 가면.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시장의 흐름을 누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때쯤 채권 투자 어떻습니까? 약간 좀 제 채권 보고 있거든요. 예. 채권이 지금 딱 마지막 고점인 것 같아. 어떤 상품이 주가가 계속 오르다가 네. 그러다가 너무 많이 올랐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눌림이 있고 뭐 또는 오버슈팅이 있고 이런 흐름이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의 스토리는 이런 거죠. 지금 이런 요즘에 전쟁도 있고 예. 또 뭐 연준위원들 매파적 발언이 있고 네. 또 CPI나 PC 이런 거 좀 반등을 주고 이런 가운데 국제 수익률이 다시 올라가는데 예. 결국은 물가는 둔화 쪽으로 다 보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물가가 둔화하고 그리고 그에 따르는 금리 인하를 하지 않겠냐라고 네. 본다면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게 일시적으로 오버슈팅이 되면 튀는 것이 아닌가? 요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채권.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충분히 그런 생각할 수도 있고요. 예. 조금 더 길게 보면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고 좀 보이죠. 이제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예. 지난번에는 그냥 처음에 갔을 때는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 학습이 됐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래서 미국 시장의 S&P 500은 음봉이 처음으로 한번 이제 크게 났었는데 금요일날 반등으로 인해서 알골이 역시나 다시 달아서 견조한 모습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우리 시장도 지난주에 코스피 1.18%, 코스닥이 3.6% 하락을 했는데 지난주 금요일도 하락을 했습니다. 일주일 내내 외국인들이 1조 7천억 순 매수했어요. 제가 일부러 숫자를 뒷자리까지 써왔는데요. 외국인들이 1조 7,500억 순 매수했는데 네. 삼성전자를 1조 7,460억 맞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한 종목 매수가 외국인 순매수하고 똑같아요. 일치합니다. 이게 한 종목이. 예. 그래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사면서 지수를 방어하는 그런 역할을 좀 했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 국내 기관들을 봤더니 어쩔 때는 연기금은 사고 또는 뭐 사모펀드를 파고 이렇게 좀 사고 팔고 했잖아요. 지난 한 주 동안은 코스피 코스닥 전 양대 시장 전 기관이 전체적으로 다 매도했습니다. 이런 경우도 드문 것 같아요. 그래서 지수에 대한 위쪽으로 바라보는 관점이나 그리고 지금 미국 시장을 바라보면서 외국 국내 기관들은 좀 줄이자, 네. 차익 실현하자 이런 판단이 월 초에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 한 주 동안은 바이오가 가장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요. 2차 전지는 최근에 계속 약세였고요. 그동안에 강세였던 반도체 매물이 좀 나오면서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그런 가운데 전력기기나 화장품, 유리기판 등 이슈별 또는 섹터별로 강세를 보이는 그런 특징을 보였는데 참고로 뭐 이건 뭐 제가 보여드리지는 않지만 지난주에는 주도 섹터가 강한 그런 모습은 별로 없었고요. 여기 보시면 이건 테마입니다. 여기 보시면 유리기판이 가장 상승률이 높은 기간 상승 지난 일주일입니다. 이 섹터 테마 자체가 30%가 오른 거예요. 그 네. 전선, 전력 설비, 면세점, 풍력에너지, 원자력 발전, 반도체 재료 부분 이런 순서대로 지난주에는 이제 종목 위주로 움직였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보시면 전체적으로 미국의 1분기 강세 시장 후에 매크로 환경이 좀 변화됐다는 게 확연하게 느껴지죠. 뉴스 플로우로 보면 네. 이게 실제로 그런 흐름으로 가는가 안 가는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뉴스를 보면 어쩔 때는 막 호재 뉴스 많고 어쩔 때는 악재 뉴스 많고 막 이러잖아요. 네. 그만큼 시장의 환경이나 아니면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안 좋은 쪽으로 가면 뉴스라는 게 보도라는 게 미래를 가지고 보도하기보다는 그 당시의 상황을 팩트를 체크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 좋은 상황으로 가면 안 좋은 뉴스가 더 많이 나오고 또 좋은 상황 가면 좋은 뉴스가 많이 나오는 거죠. 최근에 들어서는 안 좋은 뉴스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경기 지표가 양호하게 나오면서 경기 우려가 완화됐다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러나 주식시장에서는 이것으로 인해서 금리 인하 기대가 후퇴되었다. 그래서 국채 수익률이 상승한 부분도 시장에는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중동 지역의 지정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다는 부분과 함께 유가와 달러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과 함께 시장을 전체적으로 볼 때 멀티플이 추가적으로 오르면서 시장이 오르든지 아니면 이만큼 많이 올라왔는데 확실하게 이익을 보여주는 펀더멘탈을 보여줘야 되느냐. 네. 요 두 가지로 봤을 땐 지금 시장이 실적 시즌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업 이익의 중요도가 상승하면서 이번 주 후반 금요일부터 IB 은행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적 장세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멀티플의 추가 확장이랑 펀더멘털 개선이랑 서로 지금 이제 싸운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뭐, 얘기를 하고 예, 있어요. 멀티플의 추가 확장이라는 거는 어쨌든 같은 이익을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가치를 우리가 부여할 수 있다. 예, 요거 맞습니다. 얘기인 거죠. 예, 맞습니다. 근데 그럴 만한 그렇게 갈 만한 상황들이 뭐 있나요? 뭐 유동성이 많이 늘어났나요? 아니면 뭐 금리가 내려간 건 아니니까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고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기대감이 멀티플을 더 늘려야 된다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상태에서 가장 많이 부각되는 타이틀 제목은 네. AI 혁명이다. AI로 가면서 그것이 전체적인 멀티플을 높여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는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많을 있을 텐데 이만큼 달려왔잖아. 네. 이거 좀 오버슈팅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는 쪽에서는 야 이거 그러면 보여줘야지 이익으로 이런 이제 서로의 이제 논란이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실적시는 들어갔기 때문에 후자 쪽으로 더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차트는 가져오지 않았는데 이제 빅테크의 차트를 여러분 보시면요 여전히 강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종목들은 빅테크 쪽에서만 말씀드립니다.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아마존, 메타, 넷플릭스, 구글 뭐 이런 종목들은 계속 강세를 유지하고 있고요. 네. 차트 자체가 이미 꺾여서 좀 좋지 않은 차트를 보여주고 있는 쪽은 애플, 테슬라, 인텔, AMD 이런 정도 보고 있어요. 애플과 테슬라는 연초부터 계속 좋지 않았고요. 인텔과 AMD는 지난주에 꺾이기 시작을 해서 네. 이런 종목들은 좀 전체적인 상승 흐름에서 좀 벗어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 개별 종목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점차적으로 차별화가 되거나 아니면 이 상승 기조에서 탈락하는 종목이 발생을 하고 있다. 그런 점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 시장은 삼성전자 호시적 발표를 했습니다. 네. 잠깐만 호시적 발표한 내용을 말씀드릴까요? 1분기 왜냐하면 지난주에 이걸 말씀을 못 드렸기 때문에 1분기에 지난주에 방송 딱 끝나고 나서 바로 나왔죠, 저게. 네. 영업이익 6.6조가 나왔는데요. 네. 컨센서스가 5조를 넘을 수 있겠냐? 이랬어요. 컨센서스의 최상단이 5.9조였습니다. 근데 6조 6천억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완전 서프라이즈가 나온 거예요. 근데 발표 후에 주가는 0.94% 하락을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근데 외국인들은 순매수를 유지를 계속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요 발표가 뭐 이벤트가 끝났다, 기대감이 끝났다 이런 얘기들도 좀 있는데 네. 그보다는 이제 시장의 흐름을 좀 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평균 단가라고 하는 ASP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D램 쪽은 1분기에 20% 상승. 낸드는 23에서 28% 상승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기여를 굉장히 많이 한 거죠. 시장에서 또 약간 이쪽을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분기에 D램의 ASP가 3에서 8% 상승 전망하고 있고요. 네. 낸드는 13에서 18% 상승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상승의 폭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2분기에 좀 주춤하지 않을까. 요거 지난번에 트렌드포스발 뉴스로 제가 한번 전해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2분기 좀 주춤하지 않을까라는 분석들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실적은 너무나 놀랍게 잘 나온 거잖아요. 예. 이렇게 잘 나오기 힘들 정도로 잘 나온 예,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발표되고 이제 바로 주가 떨어졌죠. 예. 이게 그러니까 다 이만큼 갈 거를 반영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 전에. 100% 반영했다고 볼 수는 없죠. 그렇죠. 예. 반영을 못 했는데 앞으로는 조금 어쩜 이만큼 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떨어졌다는 거죠? 맞나요? 아니요. 그런 것보다도 이제 이제 이걸 바라보고 매수한 사람 측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들은 어떻든 이벤트 데이에 근처에 와서 다 나왔으니까. 예. 거기서 이제 매도를 하겠죠. 그런 기계적 매도를 좀 하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이걸 분석을 막 하잖아요. 음. 그러면서 야, 위로 더 갈 길이 있다라고 하는 측은 원래 네. 섰던 사람이 사거나 신규로 들어오는 사람이 또 생기죠. 음. 그러면서 매도를 한 사람들을 또 다시 매수하고 그러면서 더 올라가거나 아니면 이후에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여기가 고점이야 라고 하면은 반등을 하지 못하고 그냥 계속 흘러내리고 이 두 가지 갈림길로 가는 거죠. 아이 고점 아닌데. 네, 근데 지금의 상황은 네. 지금의 상황은 이게 고점은 아니다라는 의견이 훨씬 더 많습니다. 아니 하루 정도 조정 보이다 다시 갈 가능성이 갈 가능성도 있죠. 있죠? 훨씬 있죠. 예. 예, 맞습니다. 2분기에 삼성전자 영업이익을 7조 원에서 8조 원 정도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요번에 1분기는 완전 서프라이즈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가가 막 이렇게 가파르게 오르는 거예요. 이 주가의 기울기는 영업이익률의 기울기입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증시 격언이죠. 그러니까 이 율이 좀 낮아지기 때문에 완만할 수는 있지만 위쪽으로 가는 방향은 계속 맞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하튼 간에 이런 삼성전자의 외국인 순매수가 계속 유지되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차트도 잠깐 삼성전자 보여드려야겠네요. 그러면 삼성전자의 이게 일봉입니다. 제가 우리 매일 아침 방송을 들으면서 이 삼성전자의 돌파해야 되는 지점 그리고 박스권으로 있다가 또 돌파해야 되는 지점 기억나시죠?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돌파했다가 다시 이 라인으로 와서 SK 하이닉스는 이걸 깨지 않고 위로 갔었고요. 삼성전자는 이 근처에 머물고 있다가 후발로 지금 가고 있는 거라서 일봉상 보면 가파르잖아요. 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시장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가파르게 지금 이익이 나온 거잖아요. 그 가파른 기울기만큼 주가가 가파르게 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기울기가 조금 완만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 그러니까 실적이 좋아질 것들은 대체로 예상을 했고, 예, 예. 근데 이 정도 6.6조까지 나올 거라고는 예상을 못 거기까지 했잖아요. 못했습니다. 애널들도 그렇고 예, 예, 사람들도. 예. 그럼 이보다 더 예. 올라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그런데 생각했는데 그날 매물이 나오고 아, 그리고 안 되더라. 그리고 이 삼성전자는 우리나라 전체 시장 영향을 받습니다. 예. 그래서 시장 영향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전체 들고요. 시장 영향을. 근데 여기서부터 추가로 위쪽을 바라보는 내용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외국계 보고서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차트로 봐도요. 이건 지금 일봉을 보여드렸는데 이건 주봉입니다. 네. 이 8만 원이거든요. 이게요. 이 횡선이 8만 원이에요. 이 8만 원 위에서부터 있었던 이 2021년도에 위에서 찍었던 거는 여러분 보시다시피 누가 봐도 굉장히 오버슈팅한 부분이 있잖아요. 올라온 폭은 이게 주봉이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떨어지는 동안 상당히 많이 이 오랜 기간 동안 이 주식을 샀던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팔고 있는 거예요. 그런 물량 소화 과정이 이게 있는 거예요, 지금. 저게 맨 왼쪽에 한 2021년쯤 되나요? 2021년 1월 달에 최고점이요. 9만 그렇죠. 얼마였습니까? 96,800원인가요? 여기 찍을 때. 아이고야. 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네. 여기서 최대 거래량이 생겼거든요. 삼성전자가요. 네, 이날 최대 거래량이 생기면서 고점 찍고 내려왔는데 내려오는 동안 여기서부터 고점 찍고 이 여기까지 내려오는 동안 이 밑에서 산 사람보다 여기 산 사람이 제일 많거든요. 네. 여기 산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 산 사람들이 이제 올라오면서 밑에 더 사고 더 사간 사람은 계속 그동안에 팔았고 네. 이제 여기서 그냥 사서 계속 기다렸던 분들은 고민을 하고 계시겠죠. 아. 그런 매물들을 소화 과정이 주가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갈 때는 매물 소화를 하고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신고가 나고 나서 주가가 막 급등을 해버리죠. 왜 매물이 없기 때문에. 네. 전에 보니까 어떤 분이 여기 방송 나와서 정프로님하고 둘이 얘기할 때 신고가 투자 전략 맞아요. 있어요. 있어요. 신고가 네. 투자 전략인 게 원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신고가가 나면 위로 그냥 더 가는 속성을 보이거나 오버슈팅을 하거나 또는 수급이 가벼워지면서 올라가거든요. 네. 근데 아래에서 올라가는 건 굉장히 힘들어요. 이 매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삼성전자는 그런 과정을 좀 거치어야 된다 또는 거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시황 얘기다 그 얘기했는데요. 전반적으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사주면서 지수박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런데 4월의 걱정을 가장 크게 걱정하는 거는 이제 두 가지예요. 하나는 미국이 좀 조정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가운데 이번 주 내일 모레 총선이 있잖아요. 그렇죠. 총선 후에 정책에 대해서 우려를 거기 얘기를 들 많이 합니다. 근데 저는 우려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겠습니다. 정책 변동성에 대한 우려. 그러니까 정책 우려가 아니고 정책 변동성에 대한 우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 약간 본인의 정치색을 가지면서 이걸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느 한쪽으로 계속 얘기를 하면서 막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저는 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쪽이든 간에 정책 변동성이 있을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4월은 그 부분에서 걱정을 해야 되는 부분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전체적으로 전 세계가 밸류 프로그램 그리고 주식시장에 대한 기대감 또는 우리 시장도 이것에 대한 게 예전하고 굉장히 많이 다르잖아요. 요번에 밸류 프로그램 나오면서 제가 계속 했던 얘기 뭐냐면 제가 1995년도에 증권회사 입사해서 지금까지 보는 동안 이렇게까지 주식시장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주식시장 정책에 대해서 개인 투자들이 주장을 하고 또 정부 정책에 반영되고 이런 걸 처음 본 거예요. 저는 처음 봤습니다 이번에. 네. 그러니 이거는 대세이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계속 가는 방향성은 분명히 맞다. 그 사이 과정 속에서 정책 변동성이 있지 않겠냐 이렇게 해석하는 것을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큰 방향은 정해졌고 다만 이제 그 세부적으로는 좀 달라질 수 있으나 네, 방향은 정해졌다. 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외국인들이 지금 삼성전자만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 계속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이게 삼성전자만 계속 할 수는 분명히 없을 거예요. 네. 사다가 다른 친구들. 우리 한국 시장을 만약에 살 거다. 외국인들이 마음 먹었다. 그러면 다른 종목들을 사면서 같이 가야지 이게 시장이 탄탄하게 가는 거거든요. 근데 삼성전자만 가지고 갈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외국인들이 여기서 더 이상 사지 말아야겠다. 그러면 삼성전자는 샀던 거를 팔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른 게 빠지면서 빠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순매수 지속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 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4월에 대해서는 그래서 좀 뭐라고 할까요? 약간 현금을 두고서 그 변동성을 이용해서 한번 대응을 해보자 이런 분석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또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요. 실적 수준에 들어갑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주요 기업들, 특히 가장 대표적인 IT 기업과 그 안에 있는 반도체 기업들은요. 작년에 워낙 안 좋았어요. 그래서 올해 1분기에 이번 1분기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실적이 생각보다 지금 삼성전자 보여주었듯이 생각보다 괜찮게 나올 종목이 많이 있어요. 그런 종목들을 좀만 더 기다리면 되는데 이 섣불리 먼저 내려왔다가 특히 개별 중소형주 내려왔다가 실적 발표하면서 확 가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점을 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우리 시장은 수요일 날 휴장입니다. 말씀 요거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수요일 날 미국의 3월 CPI가 나오는데 이 얘기도 많습니다. 이게 이미 거론이 되고 있는데 시장은 견조하게 있는데요. CPI가 지난 2월에 3.2% 블룸버그 컨센서스를 그냥 가져왔습니다. 3.2%예요. 근데 이번에 3.5%를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게 보면 저 9%부터 3.1, 3.2까지 계속 내려왔었잖아요. 네. 그러다 이게 리바운딩하기 시작을 했어요. 아, 이제 그러면서 3.2%에서 3.5%로 리바운딩하지 않을까? 이거는 2023년 9월에 3.7% 이후에 최고로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시장이 크게 반응하지 않을 거라는 기대감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코 CPI가 이거 뭐냐면 요번에 올라가는 거에 가장 핵심은 유가입니다. 네. 유가 계속 오른 거 우리가 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유가가 오른 부분이 반영이 된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뺀 코 CPI에서는 약 3.7% 나오지 않겠냐. 2월에 3.8%였거든요. 그렇다면 일시적으로 굉장히 가격 변동폭이 그 유가를 빼면 네. 전반적으로는 둔화되는 쪽으로 가는 것으로 시장은 보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무튼 좀 참고로 좀 이 수요일 날 우리 쉬는 그 날 그러니까 그 다음 날 우리가 아는 거죠. 네. CPI와 FMC 회의로 공개가 나오는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호주 기준금리가 있고요. ECB 통화정책 회의가 있어요. 둘 다 뭐 동조할 가능성이 있지만 네. 커멘트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호주와 캐나다와 ECB의 통화정책 회의의 발언들은 미국이 영향을 줍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이번 4월에는 미국은 FOMC 회의가 없잖아요. 근데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금요일 날은 우리나라 한국은행 금통위가 있고 금요일서부터 JP모건, 웰스파고, 시티그룹으로 실적 발표에 이제 스타트를 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 차트도 뭐 미국하고 똑같이 지난주에 음봉을 주면서 꺾였다.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많이 꺾였다. 이제 그런 정도 보여드리겠습니다.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1번 뉴스는 이 정책인 뉴스고 지정학적 뉴스는 뭐 제 영역 밖일 수도 있고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시장에 영향을 많이 주지만 제가 거론하지 않는 편인데 네. 이번에는 그래서 일부러 제가 뉴욕타임즈 인용, 한국경제TV 보도이고 CNN 보도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현지 시간 7일에 카이로 연합의 보도이다. 인용을 다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란이 이스라엘을 직접 공격을 결정한 게 아니냐. 뉴욕타임즈 말로 이란은 정군의 최고 수위 경계령을 발령을 했고 억제력 창출을 위한 지난번에 그 대사관 폭파한 데가 여기잖아요. 다마스쿠스. 네. 여기 공격에 대한 직접 대응 결정을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미국은 이란의 공격이 불가피하다는 판단하에 경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게 지금 좋지 않은 뉴스가 나왔는데 어제 이 뉴스가 나왔어요. 어제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요. 이스라엘이 가자 남부에서 지상군 대부분 철수했다고 합니다. 일부를 남기고 이 뉴스가 어저께 나오면서 이스라엘 측에서는 네. 전투 완료했다는 조처이지 미국 압력 때문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워딩들을 보면 정말 지금 무지하게 바쁘게 뭔가 하고 있구나. 그 동네가 예. 바쁘게 돌아가고 있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저희가 것들 좀 잠시 보고 후에 그 전 이스라엘 예. 대사관 예. 대사를 모셔서 그렇군요. 네, 그 이스라엘 상황을 예. 좀 들어보는데 예. 지금 이스라엘이 일단 크게 지금 사건 터진 게 두 개가 일단 있고요. 예, 예. 그래서 시리아 내에 있는 이란 대사관 그 영사관 건물을 이제 폭발을 시켰다. 예, 예. 그래서 그 안에 있던 7명의 군 최고 수뇌부들을 폭사시켰다는 그 뉴스가 하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란이 굉장히 경로해서 직접 공격을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인 거고 네네. 또 하나는 그 국제기구 그러니까 가자지구 팔레스타인들을 도와주려는 국제기구 사람들이 탄 차를 또 공격을 해갖고 이것도 드론
공격 정밀 타격을 해서 또 사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유엔이 굉장히 또 지금 화가 난 상태고 맞습니다. 미국도 지금 이스라엘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안 좋은 감정들을 숨기지 않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과연 왜 이렇게 이상한 짓까지 막 벌이고 있나가 이제 이스라엘 내부의 정치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또 다른 무언가를 노리고 하는 행동인지는 이제 저희가 잠시 후에 확인을 해볼 예정이고요. 그 와중에 또 뉴스 나온 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가자 남부에서 지상군 대부분은 지금 철수했다는 뉴스까지 나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제가 해드리는 게 아니고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는 주식시장의 지표에 급격한 움직임을 주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설명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좀 드린 거고 주식시장은 근데 과거의 경험상으로 보면은 이 지정학적 리스크는 전체적인 추세로 보지는 않아요. 저기 보시면 아시잖아요. 저기 뭐예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처음에 네네네. 막 변동성 엄청나게 줬는데 그 전체적인 추세의 변화를 주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도 좀 감안해서 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두 번째 뉴스는 그 고용 보고서 나왔잖아요. 금요일 날. 그래서 저 이제 금요일 날 우리 장 끝나고 나왔으니까 요 잠깐 말씀드리면 신규 일자리 30만 3천만 개인데 전망이 20만 개였고요. 실업률은 3.8%. 그래서 6월에 기준금리 동결 확률이 43%로 올라졌어요. 동결이 올랐던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금리 인하 안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것도 시장에 영향을 준다 말씀드리겠고요. 미중 간 바이오 패권 갈등 심화 뭐 다른 데도 굉장히 많은데요. 지난번에 제가 이걸 2번 정도 소개를 드렸습니다. 3월 6일 날 미국의 상원 국토위에서 생물보안법이라는 걸 통과하면서 이게 이 뉴스가 나오면서 그쪽의 주가 중국에 있는 그 주가들이 막 빠지고 우리나라는 뭐 수혜이냐 아니냐 막 보고서들이 막 나오고 그랬었어요 그때. 네네네. 근데 요게 지금 이 생물법이 상하원에 지금 입법 발의가 돼 있는 상태고요. 네. 그 상황 속에서 미국 하원에서 그때 있었던 우시엔텍이나 이런 몇 개 기업 외에 7개 중국 기업을 규제 명단을 추가로 요청을 해서 밑에 이렇게 적어왔거든요. 어허. 그래서 더 강하게 여기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 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요거 왜 이런 뉴스를 가져오냐면요. 우리나라의 기업들의 연관되어서 보고서들이 나와요. 이걸 같이 보고서 봐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4번 삼성전자 실적 발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옴디아 아시죠? 시장 조수업체요.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디램 생산을 늘리는 중이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2월 월 평균 디램 생산량이 60만 장으로 QOQ로 13% 늘었고 하반기 66만 장으로 감산 이전 수준으로 복귀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SK하이닉스도 그렇게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TSMC 이것도 이제 관심이 많잖아요. 남의 불행이기 때문에 이제 자꾸 언급을 조금 회피하는긴 하지만 네. 시장에서는 굉장히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피해 파악 중이고 네. 그리고 복구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회사 측에서는 복구율 약 80%로 발표를 하고 있고 큰 문제 없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업계에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이제 보지 않더라고요. 업계에 있는 사람들 뉴스도 그래요. 아. 이 ASML 한국 법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여기서 엔지니어들하고 EUB에 있는 부품들을 한국에 있는 것들을 급히 지금 가져가요? 대만으로 좀 가져가고 있고 그리고 회사 측에서도 지난 4일 저녁에 일부 생산 라인은 생산 재개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업계 관계자들은 이거 4월 늦으면 5월까지도 복구에 필요한 지원이 계속 필요할 거다. 이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정리해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건데 네. 이게 왜 우리가 중요하겠습니까? 이거 끊임없이 이쪽을 분석하는 애널리스트들이나 이 자료들에서는 이것과 관련된 우리나라의 반도체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걸 보고 있어요.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끝나지 않았다라는 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뉴스 하나 들어가겠습니다. 네네. 1분기에 실적 전망 추이 대신증권의 보고서가 쭉 있었는데 그중에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 이거는 중요한 것 같다. 의미가 있다라는 것만 딱 키워드만 가져왔는데요. 네. 최근 1개월 동안 실적 전망 추이의 변화가 있었는데 코스피의 영업이익 전망이 1분기에 6,575억 정도 상향 조정됐다 그래요. 근데 보세요. 삼성전자가 5,824억 상향 조정됐고요. SK하이닉스가 3,856억 상향 조정돼서 두 기업의 이익이 9,680억 상향 조정됐습니다. 네. 근데 전체가 6,575억이에요. 네.
그럼 어디서 빠졌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반도체 제외한 나머지에서 3,100억 정도가 하향 조정됐는데 어디서 됐냐? 철강, 유틸리티, 화학, 에너지도 시크리컬에서 됐더라. 요거 지금 이제 실적 발표 되거든요. 지금 우리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요번에 삼성전자 봤듯이 이거 실적이 얘네들 좋대. 근데 만약 실제로 가서 실적이 좋게 발표됐는데 주가는 빠져. 반대로 실적이 안 좋다고 해서 계속 얘네들은 안 좋다고 해서 실적 발표 뭐 안 좋을 거야 걱정을 해서 팔았는데 또는 거기가 저점이라고 해서 이런 경우 발생이 되잖아요. 그런데 요즘의 시장을 보시면요. 확실하게 차별화되고 있고 확실하게 실적으로 가고 있어요. 그 진짜 많이 느껴집니다. 전에는 실적이 좋고 시장이 전체 분위기도 좋고 시장 분위기 좋을 때는 실적하고 좀 다르게 움직이는 종목 또는 섹터 또는 테마들이 발생이 있었거든요. 네. 요즘에는 굉장히 불안한 것 같아요.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주식 투자를 하는데 예전보다 훨씬 조심스럽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확실하게 이쪽이 된다라는 쪽만 막 매달려. 그래서 워낙에 지금 주가 차이가 많이 나요. 차별화가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항상 요 지점에서도 좀 궁금한 게 예. 실적 좋을 거야 했던 데가 더 좋아. 그러니까 더 좋을 거라고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저 실적 플러스를 냈어요. 예. 서프라이즈가 났죠. 예. 여기랑 예. 실적 안 좋을 거라고 예상했던 데가 생각보다 안 나빠. 예. 여기랑 어디가 더 주가가 잘 가는가 이렇게 보면 전자죠. 전자예요? 예. 근데 삼성전자는 왜? 아니죠. 이거 하나만 갖고 그러시는데 아 그런가요? 실제로 이 데이터에 네. 소위 퀀트 데이터라고 하잖아요. 네네네. 데이터를 보면은 아. 실적이 좋게 호실적 발표한 기업이 매물로 인해서 조절을 받을 수 있어요. 네. 근데 이후에 발표 후에 그 주가 움직임을 보면은 네. 확연하게 호실적 발표가 더 높아요. 확실히 좋은 실적을 네. 예상했고 그보다 네. 더 좋은 실적이 네. 나온 데가 더 주가도 훨씬 좋군요. 당연히 훨씬 더 높아요. 확률적으로 훨씬 더 높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네. 그날 당일 미국은 당일날 호실적 발표하면 급등하고 나쁜 실적하면 급락하고 그러잖아요. 그 기억이 그것만 남아요. 예,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먼저 사서 팔고 막 이런 그러니까 투자의 방법론이 좀 다른 부분이 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인덱스들이 있잖아요. 인덱스들이 펀드들이 움직일 때 그들은 호실적 발표하면 거기에 맞게 비중에 맞게 그냥 탁탁 들어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던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그 고리가 약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네. 요번에 제 생각으로는 요즘에 이렇게 움직이는 걸 봐서는 호실적 발표 섹터 또는 종목들은 조정을 보이던 어떻든 그쪽으로 이게 다시 바뀌지 않고 그냥 갈 가능성이 훨씬 더 있는 것 같더라. 네.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섹터를 구분해 놨길래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만은 인도적으로 굉장히 피해가 없기를 바라는 거예요. 뭐 우리 그럼요. 뭐 전지구인 누구나 다 그럼요. 바라는 걸 거고요. 예. 대신 이제 그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어떻게 될 건가를 전망하는 것은 또 필요한 일일 수 있으니까. 그런 자료들이 많이 나오니까 네, 그런 건좀 제가 이제 전해드릴게요. 뉴스를 전해드린 거는 네. 이거 연결해서 그 자료를 봐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전해드리는 겁니다. 네, 그건 좀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박병창 이사님과는 이 정도로 저희가 정리하고요. 내일 아침에 다시 뵐까요? 예.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